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9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6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윤 4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임오월 개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제 임수에 이어서 오늘은 일간은 개수가 되겠고요. 월령은 똑같이 5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 개수 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사주를 봤는데 어떤 분 강의하시는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일간은 아무 작용도 하지 않고 뭐 연주라든가 월주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일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론을 전개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철저한 좀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옛날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사주 보는 방식은 물론 이제 고법 시대라고 하죠. 고법 시대, 옛날 고법 시대에서는 일간을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월간을 기준으로 연간을 기준으로 봤죠. 연간. 그래서 연간 연지를 굉장히 중시받고요. 그다음에 연지라고 하는 것도 뭐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 무슨 띠는 뭐 좋지 않고 무슨 띠는 만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제 멸만경이라든가 이런 보면은 합혼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원래 명리에서는 궁합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원래는 합혼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옛날 고법 시대에서는 이렇게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뭐 연주는 조상 내지 우리 집안으로 놓고 보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그래서 연주를 굉장히 중시해서 봤지만은 이제 신법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연주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주를 기준으로 보면서 일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즉 나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되었고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왕세와 한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글자들의 배합을 보는 것이 기본적인 명리 학습법이고 명리를 보는 감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이제 요즘은 새롭게 이론들을 이렇게 확립하고 또 새로운 이론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렇게 응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더 중요한 옛날부터 수천 년 이상 내려왔던 것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옹고지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옛 것을 잘 갈고 닦은 다음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옛날 것이 낡았다, 뭐 고서 필요 없다, 격국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말, 온고지신이라고 한 말 꼭 중요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한번 들어서 그런 내용을 들어서 한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쪽 계통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그쪽 계통의 어떤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또 학파를 이루어서 또 명리학계에서 여러 또 새로운 뭐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옛 것을 무시하는 것은 저는 좀 나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시 또 옛날 방식, 구태의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꼭 알아두어야 할 명리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은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저께는 임수였고 오늘은 개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라고 하는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나눌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수,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 음수죠.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때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높고 또 명랑하고 또 강직하고 튼튼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음양의 개념 어떤 개념?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보시고 그래서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는 것이고 집도 한 집 안에 벽을 사이에 두고 안팎에 나눠지죠. 안쪽은 음이 되는 것이고 밖쪽은 양이 되는 것인데 그 양이 되는 보다 또 더 밖에 있겠죠. 그러면은 더 밖에 있는 것이 양이 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비해서 양에 비해서 되게
작다라고 개념, 그 다음에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와 같다라고 그래서 표현합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수로서 대해수, 큰 물, 바다, 강, 호수와 같다라고 하면 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았어. 그래서 우로수라고 하는 건 커요, 작아요? 비가 와봤자 이 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큰 장대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슬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슬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맑고 깨끗한 이슬 내지는 지상에서는 옹달샘 같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매우 작지만 뭐 어떻게 돼요? 매우 깨끗한 청징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죠. 목이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같이 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 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물이 먹고 살 수 있는 뭐예요? 가장 소중한 거죠.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물이 없으면은 모든 만물은 자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물이 퍼센티지가 땅이 30%, 그 다음에 물이 70% 되니까 그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오행, 목화토금수의 오행 중에서 또 맑고 깨끗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수인데, 수 중에서도 어떤 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와도 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가장 맑고 깨끗한 그러한 수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왕할 때는 제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을 쓴다 안 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수는 토를 쓰지 않고요. 오히려 목으로서 개수가 탁해지는 것을 목으로서 맑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쉬운 말로 정수기에 있는 필터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핵심적인 단어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음수, 우로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청징하다라는 거예요. 개수 자체는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원령은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에요. 5월. 자, 5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자, 개수가 원령에서 자월에 태어난 개수, 똑같은 개수라 하더라도 자월의 개수, 해월의 개수, 그 다음에 인월, 묘월의 개수, 4월, 5월의 개수, 그 다음에 신월, 6월의 개수, 또 진술, 충미의 개수가 각각 그 용신 치용법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뀌지 않겠죠. 음수에다가 우로수에다가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수의 성향인 것이지만, 원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용신 치용법은 달라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5월 같은 것에 태어났을 때는 이 5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수라고 하는 것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가 어디에 되냐면 태지에 해당이 돼요. 원래 수라고 하는 것은 사의 절지가 되죠. 사는 수의 절지에 해당이 돼. 가장 약한 단계가 사고, 그 다음에 수가 5에 이르면 태지이기 때문에 조금 왕해졌네요. 근데 조금 왕해졌을 뿐이에요. 어차피 절태지는 매우 약한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 지글지글 끓고 있는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스 레인지에다가 양은 냄비를 켜놓고 불을 이빠이는 일본 말이고, 불을 강하게 켜놓으면 양은 냄비가 시뻘겋게 달아오를 겁니다. 그죠? 거기다 대고 물을 잠깐 부어보면 물이 지지직 하면서 싹 날아가죠. 그죠? 그런 연상, 그런 거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간혹 가다가 라면 끓일 때 라면 물만 딱 하나 끓일 라면 물 올려놓고 화장실 갔다 오거나 딴짓 하다 보면 라면 물 올려놓은 걸 깜빡하죠. 근데 더 심한 경우는 라면까지 넣고 스프까지 넣는데 그걸 까먹어서 다 태워 먹는 경우도 간혹 가다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이 너무 센데 물이 조금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강한 불에 의해서 증발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원래 수라고 하는 것은 불을 끄는 역할을 해요. 그죠? 원래는 수라고 하는 것은 극해요. 화를 극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반대로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이거는 독수오건이 된다 그래요. 독수오건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은 4월, 5월의 물이 작은 물이죠. 약한 물은 약한 물이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오건, 볶아져서 말라진다라고 하는 뜻. 오자가 볶을 오자고요. 건자는 마를 건자에 해당이 되어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요 두 글자만 놓고 봤을 때는 수가 화를 원래 꺼야 되지만, 수국화해야 되지만 수가 약하고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독수오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건 뭐예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고 이 사주의 주인공이고 실질적인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화에 의해서 없어져, 증발해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주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일간이 존재를 해야지만 사주를 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 일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주는 죽은 사주죠. 죽은 사주. 아시겠죠? 굉장히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이론에 따라서 일간 필요 없다. 그냥 연주 월주를 중시해서 놓고 봐야 되고 일주 시즌은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뭐예요?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5월의 개수는 가장 약하기 때문에 일단 개수부터 존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이렇게 생해주는 역할을 해요. 단 금이 수를 생할 때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화라고 하는 것은 금 있으면 화는 극하죠. 뭘? 금을 이렇게 극하기 때문에 이 경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예전 같은 경우는 모유를 많이 수유를 했고 어느 시대 때서는 애기들한테 모유 수유를 안 하고 우유를 줬는데 요즘은 다시 아이들한테 이제 모유를 수유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죠? 요즘 이제 엄마들도 모유의 어떤 중요함을 아는데, 자, 엄마가 여기 경금이라고 하는 엄마가 개수라고 한 아이한테 모유를 수유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엄마를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애기한테 모유를 수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여기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좀 안 보게끔 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모유 수유실을 별도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화라고 하는 것을 좀 절제시켜 주게 되면, 화가 금을 극하는 것을 절제시켜 주게 되면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 좀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임수는 물론 이제 개수한테 비견 내지는 겁재가 되겠죠. 개수가 들어오게 되면 비견이 될 것이고, 임수가 오게 되면 이건 겁재가 될 것인데, 요 비견 겁재는 물론 이제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수가 있게 되면은 금의 기운을 설해서 나쁘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가 있게 되면 화의 기운을 억제시켜줘서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인 금과 비견겁재인 뭐예요? 수가 있어서 배합을 하게 되면 매우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개수 5월에 대한 배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명식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명식에 대해서 생신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개수가 되겠고요. 그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 5월의 월령의 관계를 보게 되면 격국일을 보는 거죠. 이런 거는 격국을 보게 되면 일간은 개수가 되겠고요. 월령은 화, 수가 화를 극하는 관계. 수의 입장에서 화는 뭐예요? 재성인데 얘는 음수에 해당이 되고 일간은, 그 다음에 얘는 음화에 해당이 되니까 재성 중에서도 편자를 붙여서 편재 격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천간으로 기토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편재격이 되지 않고 이거는 칠살격이 돼요. 칠살격. 근데 여기서 병화가 투출했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정제격으로 보지 않고 월지 자체가 편재이기 때문에 병화 투출된 것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요. 기토가 투출됐을 때는 편재격이 아니라 칠살격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면 재성도왕하고 칠살도왕하게 되니까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재살태왕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편재격 얘만 편재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재다신 약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개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재를 재성으로 써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그런 물론 뉘앙스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일단 개수가 5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재다신약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일간이 왕해져야지만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일간이 약하게 되면 아까 뭐가 된다 그랬어요? 독수오건이 된다 그랬고, 오히려 재성으로 인해서 패가 망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재다신약의 기본적인 뉘앙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수 자체를 도와줘서 이 개수가 왕해져야지 재다신약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신왕, 제왕 내지는 신강, 신왕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신강 제왕이라고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인 금과 비견겁제인 수가 있어서 사주를 배합해야 되는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월간에 이렇게 임수가 있어요.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화만 억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뭐 개수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죠. 뭐 동생이 어렵게 되면 뭐 형이라든가 누나가 도와주는 것이고요. 아니면 동기동창이라든가 주변 사람들, 나한테 뭐 오빠 동생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간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간에 있는 경금은 나한테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뭐 연주에 있으니까 조상이라든가 내 손 윗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육친으로 봐서는 부모님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 학교 선생님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금은 뭐예요?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이 여기 있는 수는 화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에서 사주국세가, 오늘 사주국세는 임수 경금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일단 모양새는 잘 갖추었는데,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뭐가 있죠? 사화가 있어요.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5월에 있는 5화만 하더라도 화가 너무 많아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화인데, 일지에서도 사화를 보게 되면 계사일주는 녹마동향이라고는 하지만 녹마동향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개수 자체가 4화 5화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수하고 경금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효용성이 더 극대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임수 경금이 살아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역시 경자년 이모월의 문제는 뭐냐면 자수가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오화하고 좌우상충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자수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 물론 일간의 뿌리도 되지만 임수의 뿌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가 왕해져야지만 화의 기운을 억제시켜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화가 억제가 돼야지만 경금이 사의 통근함을 좀 좋게 통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경금도 뿌리를 얻고 임수도 뿌리를 얻게 되는데, 이게 좌우상충함으로 인해서 수의 기운이 많이 약화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가 약해짐으로 해서 화는 다시 왕해지겠죠. 그러면 경금도 화가 왕해지게 되면 수를 생하는 힘이 어떻게 된다? 매우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자년 이모월 2020년 5월은 이모월은 이렇게 좌우상충되는 것을 이렇게 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사주를 배합하기가 조금 까다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생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좌우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시에서 가장 보지 말아야 할 생시는 뭐냐면 개해시가 될 거예요. 개해시. 선생님, 개수가 약해가지고 그러면 수를 보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물론 이제 개해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해수가 있게 되면은 여기 일지에 있는 사화하고 다시 사해충이 되게 되면 이거는 사지전충이 되죠. 사지전충. 이렇게 사주에 충이 많으면 좋은 사주에 나쁜 사주죠. 이거 굉장히 불안한 사주밖에 될 수가 없겠죠. 오히려 개시보다는 차라리 수를 얻으려고 하면 임자시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수를 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는 깨졌기 때문에 임수의 뿌리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보아서 개수 임수의 뿌리를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임수까지 이렇게 투출하죠. 그러면 경금이 충분히 사화에 뜨겁다 하더라도 사화에 뿌리를 줄 수가 있으면 요거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한습해지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화가 상충돼서 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사중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이제부터 조열해지는 사주를 한번 봐볼게요. 갑인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수의 기운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화도 물론 약화되어 있지만은, 자 사화에다가 갑인 이렇게 있으면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수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게 되겠고요. 인중병화 사중병화는 살아있기 때문에 화가 다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를 다시 기본적으로 용신으로 쓰지만 뿌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물론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렇게 갔을 때는 좀 불리하죠. 단 한 가지 경진대운 같은 거는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좌우상충하고 있을 때 경진대운 들어오게 되면 이 자수가 우하고 좌우충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자진이 합을 그런 경우에는 좌우충이 이렇게 구제되면서 자진합수해서 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나쁜 대운 같지만은 그나마 괜찮은 대운이 되겠지만 기묘무인 정축대운은 좀 녹록하지 않은 그러한 대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병자 이렇게 갔을 때는 좀 괜찮아 보이지만 자세히 봤을 땐 좌우상충에 다시 사해상충, 올해는 사해상충이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도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지 그냥 무조건 금수가 용신이니까 금수용신 가면 좋다 이렇게 그냥 단순 논리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판단해서는 어떻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병진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병진시는 그나마 화가 투출돼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고지라고 해요. 고지라고도 하고 고장이다라고도 이렇게 하죠. 수의 고장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 수가 묘 속에 들어가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수가 뿌리가 없을 때는 고지를 만나면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금도 어떻게 돼요? 습토로 오게 되면 습토가 금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금수가 그래도 좀 존립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역시나 이 사주도 금수운으로 가면 좋은데 안 좋은 생시는 정사, 무호, 기미시 이렇게 가게 되면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 좌우충돼서 수의 기운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생시에서 정사, 무호 이렇게 가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운 생시가 될 수가 있겠고 경신,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지만 오히려 이것도 한습이 가중돼서 한습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한습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신합수하게 되면은 이 사화 자체도 금수로 화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오화는 좌우충에서 깨져 버렸고요. 이 사화는 사신 앞에서 수로 화해버렸기 때문에 사주가 한습해지죠. 그러면 용신은 반대로 금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신유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계시는 사해상충돼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